잊혀진 기록들과 시간에 의해 지워진 목소리들 사이에서 하나의 존재가 떠오른다. 미디어도 대중도 아닌 바람이 속삭이는 이름. 토구토 태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몽골의 은둔자. 그러나 보이지 않는 메아리를 간직한 산들에겐 익숙한 존재. 그는 40년 동안 문명과 떨어져 보편적인 언어와 멀리 떨어져 영혼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은둔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망명에서 그는 5개의 메시지를 가져왔다. 그것은 연설도 아니었고 극적인 환상도 아니었다. 단 한 장의 종이에 쓰인 5개의 문장, 단 한 사람에게 전해지고 다시 찾아온 침묵, 영상도 사진도 없었다. 오직 단어들 뿐이었다. 이 5문장은 상징으로 가득하며 2025년의 한국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세상, 인간의 정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갈림길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토구토는 하늘이 굽어지는 해가 다가오고 있다고 썼다. 땅은 말을 삼키고 바다는 숨을 내쉬며 한반도는 선택의 문 앞에서 멈춰 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때 묻혀있던 바람이 다시 불어와 잊혀진 이름들을 불러올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라 부르지 않았다. 추종자를 요구하지도 세상의 주목을 바라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말들은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세상이 마치 그것을 듣기 위해 멈춘 듯한 순간에 그 울림은 커져갔다. 모든 것은 2024년 11월에 시작되었다. 한 한국 기자가 몽골로 여행을 떠났을 때 산속 깊은 곳에 은둔한 노연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만남, 짧았고 조용했다. 토구토는 손으로 직접 쓴 문장 5줄이 적힌 종이를 기자에게 건네고 다시 울창한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 이후로 이 문장들은 천천히 타오르는 비밀처럼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지 정치만을 말하지 않았다. 재난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깊은 의미의 층위를 지니고 있었고 마치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된 사람을 기다려온 듯한 인상을 주었다. 첫 번째 문장은 강렬한 이미지였다. 하늘이 굽어지고 땅이 말을 삼키며 바다가 숨을 쉬고 한국은 피할 수 없는 선택 앞에서 멈춰 있다.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시간의 굴곡, 현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상징한다. 이는 하나의 순환이 바뀌는 전조이며 그 순환은 내면의 침묵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 메시지는 소음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계시로 다가온다. 그리고 모든 계시는 진짜가 되려면 느껴져야만 한다. 신비는 문장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있다. 토구토는 한국을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 나라를 단순한 배경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중심에 놓았다. 그에게 2025년은 한반도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해였다. 첫 번째 징후는 일본에서 연이은 재난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 후 한국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잊혀졌던 누군가, 침묵 속을 걸어온 자. 그 다음은 물질의 붕괴와 정신의 각성, 그리고 마침내 오랜 상처, 남과 북의 분단. 그것이 강요가 아니라 집단 영혼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에는 하나의 선택, 어쩌면 가장 어려운 선택이 남는다. 열리는 문을 지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토구토의 문장은 직선적인 서사가 아니다. 그것은 거울이다. 미래를 고정된 선처럼 읽는 방식으로 무엇이 일어날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인식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는 바람이 잊혀진 이름들을 깨운다고 썼다. 하늘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눈은 이미 떠 있지만 아무도 걷지 않는다고 했다. 길은 앞에 있지만 발걸음은 아직 내딛어지지 않았다. 이 이미지는 단지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름이며 어쩌면 하나의 경고이기도 하다ton 한 나라가 예언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것이 자동으로 특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 나라를 하나의 책임 앞에 세운다. 토구토에 따르면 한국은 그중 가장 큰 책임을 마주하고 있다.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 고통의 거울이자 재회의 거울이 되는 것, 세상이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이 되는 것. 이는 권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에 관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진동에 관한 것이다. 오직 깊은 단절을 겪은 자리에서만 태어나는 변혁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단절을 잘 알고 있다. 그 고통은 단지 상처가 아니라 뿌리이다. 그래서 2025년은 단순한 달력 속의 또 다른 해가 아니다.
그것은 전환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오래된 지도자들은 목소리를 잃고 침묵의 지도자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영혼과 영혼을 나누던 내부의 경계들이 녹아내린다. 깊은 상처를 품고 있던 나라는 이제 약이 될 가능성을 품고 있다. 화해는 조약에서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변화에서 올 것이다. 토구토의 5문장은 지하의 강물처럼 흐른다. 그것은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것을 듣는 이들은 그것을 느낀다. 첫 번째 문장은 다가오는 조용한 충격을 드러낸다. 두 번째는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을 예고한다. 세 번째는 물질주의의 붕괴를, 네 번째는 갈라졌던 형제들의 재회를 말한다. 그리고 5번째는 마지막 결정, 걸을 것인가 멈출 것인가. 아마도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가 정해진 것이 아님을 말하기 때문이다. 미래는 열려있다. 용기 있는 자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토구토 태상이 남긴 5문장 중 첫 번째는 불길한 예감을 품은 이미지로 시작된다. 해 뜨는 땅은 3번 부서질 것이다. 불은 물을 삼키고 땅은 일어나며 울 것이다. 그 메아리는 한반도의 숨결에 닿을 것이다. 이 문장에서 은둔자는 일본을 순환의 붕괴가 가장 먼저 닿는 영토로 지목했다. 해석은 학자, 신비주의자, 분석가들 사이에서 갈렸지만 하나의 결론은 같았다. 일본은 일련의 사건을 촉발시키는 반가쇠가 될 것이며 그 영향은 섬을 넘어서 퍼질 것이다. 지진, 쓰나미, 지하의 불길은 시작에 불과하다. 무대는 아니지만 한국은 그 떨림을 영혼 깊숙이 느끼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문장은 상징적이고 시적이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겠지만 태양은 시선을 돌릴 것이며 바다는 침묵 속에서 인간의 목소리에 응답하길 거부할 것이다. 자연이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 듯하다. 익숙한 질서가 작동을 멈춘다. 첫 번째 예언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경고하지 않는다. 그것은 논리, 신뢰, 예측 가능성의 정지가 도래함을 말한다. 그 중심에는 민중이 있다. 민중의 목소리, 민중의 감정. 땅은 그대로지만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감각 속의 불안함. 토구토에 따르면 일본에서 비롯된 파도는 단순한 해일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불균형의 파동이며 그 첫 번째 영향은 한국에 닿는다. 5가지 결과가 직접적인 반응으로 묘사되었다. 첫째, 해상 및 항공로의 차단으로 인한 자원 공급의 도미노 효과. 둘째, 핵 위험, 민감한 시설의 손상 가능성으로 인한 지역 전체의 불안감 확산. 셋째, 외부 기준을 상실한 국민들의 내면으로의 회귀, 그리고 그 내부에서 마주치는 불안정. 넷째, 정보 폭풍, 루머, 허위 정보, 디지털 혼란이 진실과 공포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는다. 다섯째, 조용한 정치 전환의 준비, 외부 붕괴가 내부의 새로운 것을 위한 터를 정리하는 듯한 흐름.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예언이 이어진다. 같은 숲속에서 방향만 달라진 길처럼. 토구토는 이렇게 썼다. 이름 없이 걷던 자가 불릴 것이다. 그의 발걸음 속 침묵은 깊었다. 이제 바람이 그를 택한다. 이것은 단순한 리더십의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인식이다. 나타날 새로운 이름은 권력의 강요가 아니라 이전 붕괴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는 위에서 오지 않는다. 흐름 속에서 온다. 밀려오지 않고 받아들여진다. 외쳐지지 않고 느껴진다. 그 지도자는 토구토에 따르면 결코 그런 자리에 오를 것이라 상상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니다. 화면 속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얼굴도 아니다. 존재 자체가 사람들의 인식에서 벗어나 있었던 인물. 그러나 부름을 받았을 때 깊은 뿌리를 드러낼 자. 그는 하늘의 기억이 그를 안다는 말을 남겼다. 이는 그 지도자가 인간들의 기억 속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이미 주기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인식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이 예언은 한국의 여러 분석가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그 속에서 낡은 이름들에 대한 피로, 반복되는 권력의 게임, 재활용된 언어들에 대한 거부감을 읽었다. 지친 민중은 점점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 자, 바로 그 이유로 권력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리고 이 집단적인 바람은 하나의 파도가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만큼 강력한 파도. 이 파도가
새로운 이름을 무대의 중심으로 밀어 올릴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세 번째 예언이 들어선다. 보다 넓은 호흡처럼. 더 이상 한 나라나 한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 전체에 관한 것이다. 토구토는 이렇게 썼다. 모든 것이 넘쳐나겠지만 마음은 비어 있을 것이다. 금은 쌓이겠지만 웃음은 사라질 것이다. 말은 많아지겠지만 의미는 녹아내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에 손을 놓고 자신의 영혼을 붙잡으려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다. 하나의 진단이다. 그는 세상에 물질은 넘치지만 의미는 파산한 모습을 보았다. 과잉이 감옥이 되고 충만이 아닌 결핍이 깨어남의 출발점이 되는 시기. 이 예언은 물질 중심의 주기에서 영적 주기로의 전환을 말한다. 인류가 축적의 극한에 도달했을 때 스스로 만들어낸 내부의 공허를 직면하게 되는 순간, 이 구절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다음과 같다. 중심에서 고통이 태고적이던 땅이 일어날 것이다. 학자들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 땅은 한국이다. 침략, 전쟁, 분단의 상흔으로 각인된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나라. 그 고통이 죄가 되지 않고 지혜가 된 땅.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침묵으로 남은 민족. 이제 그 침묵이 방향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흐름 속에서 한국은 단지 여러 나라 중 하나가 아니다. 기준이 된다. 힘이 아닌 보이지 않는 불꽃을 지켜낸 힘으로 기억의 불꽃, 성스러움의 불꽃, 화해의 불꽃. 이 사명은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축적된 고통은 더 이상 짐이 아니다. 그것은 나침반이 된다. 토구토는 재회의 가능성을 말했다. 치유의 가능성. 다시 하나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가능성. 그는 이렇게 썼다. 두 개의 숨결은 서로를 거슬렀다. 그러나 피는 하나였고 땅의 냉기도 같았다. 그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되돌아감을 썼다. 검이 아니라 마음으로, 명령이 아니라 공명으로. 그는 흐름을 거슬러 형제를 찾는 강을 보았다. 오래된 문이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북쪽은 하나의 숨결에 감싸일 것이다. 이 부분은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맥박에 대한 이야기다. 나뉘어졌던 영혼들이 다시 서로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그것은 단일한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몸짓들이 이어진다. 손짓 하나, 시선 하나, 문화적 재회 하나, 기억을 잇는 다리 하나, 그리고 조금씩 정치였던 것이 정신이 된다. 순환은 더욱 강하게 소용돌이친다. 지금까지는 돌을 깎아내는 조용한 강물 같았던 토구토 태상의 메시지들이 이제 하나의 합류점을 찾는다. 그의 계시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외침이 아니라 불가피함의 무게로 다가온다. 멀게만 보였던 것들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다. 단지 상징이었던 것들이 사건으로 뛰기 시작한다. 땅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발 아래서만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도. 예언은 맑은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두렵게 하지는 않지만 무시를 허락하지도 않는다. 일본에서는 예고된 대로 3번의 충격이 드러난다. 단지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영혼을 뒤흔드는 충격이다. 도시를 재구성하는 흔들림, 해안을 삼키는 파도, 지평선을 집어삼키는 산의 불꽃.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 방식이 무너지는 모습이다. 한때 정밀함, 규율, 구조의 상징이었던 일본은 이제 혼돈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 혼돈은 국경에 머물지 않는다. 토구토가 예견했듯 그것은 반대까지 튄다. 항로는 막히고 무역은 느려지며 시장은 요동친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두려움이 바다를 건넌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던지는 질문은 달라진다.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한국에서는 그 충격의 첫 징후가 일상 속 균열로 나타난다. 물자 공급이 끊기고 일부 지역은 공급 부족을 겪는다.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병원은 물류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평범한 시민은 모든 것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이상한 시간을 체감하게 된다. 바로 이 순간 리더십의 공백이 명확해진다. 민중은 방향을 찾는다. 그러나 익숙한 이름들은 더 이상 울림을 주지 못한다. 연설은 있고 약속은 있으며 반복되는 말들도 있다. 그러나 경청은 없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익숙한 목소리에서 진실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이처럼 조용하게 두 번째 예언이 실현되기 시작한다. 한 인물이 등장한다. 극적인 방식이 아니다. 조명도 없다. 그러나 존재감이 있다. 대중 담론에 오르내리던 이름이 아니라 거의 들리지 않던 이름이 서서히 입에 오르기 시작한다. 그것은 뉴스가 아니라 지친 이들의 대화 속에서 떠오른다. 그 이름은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것을 지니고 있다. 눈빛 속 진실.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태도,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길이 아닌 봉사를 위해 살아온 궤적. 그는 리더를 훈련하는 곳이 아닌 영혼을 기르는 곳에서 왔다. 이 시점에서 세 번째 예언은 횃불처럼 밝게 빛난다. 물질의 풍요는 가치를 잃는다. 증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숫자들은 오르내리지만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의미의 공백이 생긴다. 사람들은 어제를 오늘과 비교하지만 그 사이의 연결을 느끼지 못한다. 이 시대의 소속감을 잃는다. 기쁨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감정적 허기는 커진다. 그리고 이 맥락 속에서 한국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중심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다. 한국 민중은 고통 속에서 단련되어 왔다. 그들은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다. 내면으로의 귀환으로 반응한다. 소라는 줄지만 의도는 짙어진다. 작고 조용한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 안에서는 가치, 뿌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다.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지고 청년들은 노인을 찾아간다. 주변부로 밀렸던 영성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다. 전통 종교 안에서가 아닌 영혼의 존엄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 안에서 이 파도는 정치의 레이더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새로운 풍경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가려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토구토 태상이 남긴 5문장은 상징과 침묵 속에 머물던 그 형태를 벗고 뚜렷한 윤곽을 갖기 시작한다. 씨앗이 싹트고 진동은 형상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간은 단순한 순서가 아닌 충격이 된다. 한국은 더 이상 세계의 반향에 반응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 자체가 북소리가 된다. 울림이 되고 각성이 되며 부름이 된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 침묵 속을 걸어온 그 사람, 이제 민중 앞에 선다. 구원자가 아니라 거울로. 그는 스스로를 해답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그는 질문을 듣는다. 바로 그 단순하고도 보이지 않는 제스처 속에서 그의 존재는 뿌리를 내린다. 그는 기적을 약속하지 않는다. 기억을 건넨다. 권위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이끈다. 그가 다투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힘이 솟는다. 그래서 민중은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걷기 시작한다. 바로 이 순간 남쪽의 거리들과 북쪽의 들판이 한결 가벼운 숨결로 살아난다. 분단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다른 빛으로 바라보인다. 증오와 분열 속에서 성장해온 한 세대가 이제는 정치 너머의 무언가, 바로 공감으로 다른 편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작은 도시들에서는 자발적으로 문화교류 프로젝트가 생겨난다. 노인들은 국경이 없던 시절의 어린 시절을 들려주고 아이들은 분단 이전 조부모가 불렀던 노래를 배우기 시작한다. 통일은 여전히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감정의 차원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다. 동시에 물질적 붕괴는 더 깊어지고 있다. 세계는 새로운 불안정의 국면에 접어든다. 각국은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사회적 긴장은 악화되며 글로벌 시스템은 그 균열을 드러낸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외부의 해답을 찾으려 동분서주하는 와중에 한국은 점점 내부를 향해 돌아선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잊혀졌던 무언가를 다시 만난다. 바로 그들의 고대의 힘, 정복의 힘이 아니라 지속의 힘. 결코 파괴되지 않았고 단지 침묵 속에 숨어있던 집단 영혼의 힘.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번째 예언은 그 정점을 맞는다. 전 세계가 경제, 기술, 환경의 위기 속에서 회전하고 있을 때 한국은 반대의 방향을 제안하기 시작한다. 의식적인 느림, 땅과의 재연결, 의식과 오래된 지혜들과의 재회. 외면받았던 노현자들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 북소리가 다시 사찰에서 울린다. 단지 풍경이었던 산들이 의미의 거처가 된다. 망각 속에 있던 영성은 이제 언어가 된다. 종교로서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로서. 바로 그때 네 번째 예언이 실현된다. 연설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과 남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미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누군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민중이 결정했기 때문에. 편지가 국경을 넘고 마음은 발보다 먼저 그 경계를 넘는다. 조용하지만 깊은 재회의 이야기들이 전국을 울린다. 남쪽의 전직 군인이 북에서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만난다. 양쪽의 음악가가 하나의 겨울을 주제로 한 곡을 함께 만든다. 전쟁에서 아들을 잃었던 어머니가 이제는 국경을 모르는 손자들을 축복한다. 이 움직임은 뉴스로 전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부활로 체험된다. 화해는 마을과 학교 사찰을 누비는 숨결이 된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어떤 서명이 아니다. 그것은 두 개의 시선이 서로를 거울처럼 인식할 때 무너지는 침묵이다. 토구토는 이렇게 썼다. 땅의 얼음은 같다. 피도 같다. 숨결도 같을 것이다. 이제 이 문장은 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깨어난 이들 사이에서 맥박치는 현실이다. 이 깊은 계시의 순간은 결국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것이다. 강대국들이 통제를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내어주는 것으로 나아간다. 체제가 점점 경직되어 갈수록 한국 민중은 더욱 부드러워진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소리치는 동안 새로운 한국의 지도자는 침묵한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경청이 있다. 연결이 있다. 힘이 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다. 강요하지 않는 힘, 지배하지 않는 힘, 탐욕이 없어 썩지 않는 힘. 바로 이 순간 토구토가 남긴 마지막 문장이 드물게 강한 진동으로 울려 퍼진다. 길은 문 앞까지 도달했다. 눈은 떠졌다. 하늘은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걷지 않으면 그 길은 닫힐 것이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예측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살아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안에 있다. 민중은 그것을 안다. 그리고 여러 세대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손 안에 세상이 살 수 없는 것, 낡은 권력이 약속할 수 없는 것, 책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쥐고 있음을 느낀다. 바로 운명이다.